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역사적인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최초란 수식어가 많이 붙었던 역사적인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번 회담 정리해보고 북미 회담까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상당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평양회담 굵직한 빅 이벤트를 연출하면서 상당히 많은 화제를 좀 모았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꼽자면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꼽으실까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한 대목이 가장 인상 깊었다 생각합니다. 네. 일례로 이 내용에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70년간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 네. 또 두 번째는 65년 동안의 전쟁, 이 중지 상태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끝장내자.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자.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핵화, 평화를 위해 함께 달려가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목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여기에 대한 설계사, 전도사의 역할을 다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또 마지막 이벤트로 양국 정상이 함께 백두산 천지를 또 등반을 했지 않습니까? 백두산을 갔다 왔던 자체로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인상 깊게 보셨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백두산은 것은 이 민족의 영산 이렇게 우리 표현하죠. 네. 또 이 북한에서는 여기서 혁명의 성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어떻든 간에 이 양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이 두 손을 마주 잡고 또는 손을 넣기 쳐들면서 민족 문제를 논했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예. 더 나아가지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 중요한 문제를 결단할 때 또 결단을 이행할 때 자주 백두산을 다녀오곤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양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 가지고 이번에 평양 선언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이 도전 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뎌내고 반드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를 이끌자는 결의 네. 이것이 백두산이 했다. 이것이 나름대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백두산 동반 등반 역시 상당히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2박 3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곧장 돌아와서 동대문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할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저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민과 남북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예. 평화의 번영 한반도 정책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평양을 갈 때도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보고 형식을 했고 올 때도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이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 정책의 이행하는 그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특히 많은 이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한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만이 추동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성과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직접 발표하는 것은 아주 보기 좋은 모양새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핵화 관련 언급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진전된 언급이 나오면서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협상을 재개하겠다. 이런 소식이 또 정상회담 기간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는 2021년 1월 내에 북한 비핵화를 완성하겠다고 좀 못을 박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련의 언급들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번 이 평양 네. 2박 3일 동안의 체류 기간에 네. 비핵화 또 그리고 북미 대화 재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비록 이 평양 정상 선언에 있어 가지고 비핵화 평화 부분에 대해서는 3개 항목만 나와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담지 못한 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 평양 가가지고 예. 목적을 하나인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북미 간의 대화 재개가 목표 아니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평양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예. 더 나아가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곧장 한쪽인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뉴욕에서 네. 이 북미 간의 실무회담 그리고 고역회담 이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미 대화의 중재자, 대화 재개에 대한 중재자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징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미에 언급해 주셨던 또 북한과의 그 후속 협상 장소 빈을 지목했습니다. 이 빈이 갖는 의미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오스트리아 빈하면은 그 국제 원자력 기구 네. IAEA가 있는 곳 아닙니까? 네. 물론 IAEA에 대해서 북한은 그 기구에 대해서 좀 뭐랄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시기 평양에서 이 영변핵단지에 있을 때 그 외에도 줄곧 북한 입장은 전혀 이 도외시하고 네. 미국 입장만 대변했다. 그렇게 아주 상당히 부정적인데 어떻든 간에 이런 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 있는 빈에서 이 북미 간의 실무자 접촉을 한다, 대화를 한다. 이것은 아마 국제 원자력 기구의 중재 하에 네. 앞으로 핵 신고의 대상이 뭔가 또 그리고 이 사찰 그리고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서 초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빈이라는 것을 잡은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빈도 상당한 후속 협상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평양 회담으로 남북 정상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대화에 활력을 불어넣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을 이번에 좀 톡톡히 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은 한 이 6조 1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제일 먼저는 군사협력, 그다음에 경제협력, 네. 그리고 인도주의 협력, 그다음에 사회문화협력. 5번 조항에 비핵화 평화협력이고 마지막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평화에 대해서 중재자적인 역할뿐만 아니고 중재자를 뛰어넘는 다시 말해서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서로 오가면서 단순하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이 아니고 네. 막힌 곳을 뚫는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창조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그걸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현재 단장 드러나고 있는 것이 북미 대화 이 재개에서 청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지금까지 북미 저희 남북 공동선언에 담지 못했던 네. 다시 말해서 비핵화 평화 부분에 대한 알파 부분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다면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빨리 전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 핵무기 핵 리스트 보유 현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좀 걸리는 대목인데 향후 재개될 북미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 경험적 사례 비춰볼 때 네. 비핵화 과정에 대한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일례로 동결하고 불능하고 네. 폐기하고 이렇게 순서로 갈 수 있고 또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신고하고 사찰 검증하고 그 이후에 폐기하는 이런 순서로 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은 상당 부분 핵 신고, 사찰 검증 이것이 비핵화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은 이미 미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종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해체 폭파한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발사대까지도 지금 현재 폐기하겠다. 이런 상황일 때 나름대로 선제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한 미국의 일종의 상응 조치랄까요? 네. 이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먼저 좀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이 종전선언부터 좀 해주면 좋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북미 간에 상당히 대립되고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하게 양측 입장을 전달하는 이 메신저가 아니라 창조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아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 신고, 사찰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충분히 논의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북미 간에 대화가 빨라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 또 돌아오자마자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으로 곧바로 날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4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진행 방향이랄까요? 예. 로드맵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 끝났고 곧장 한미 정상회담 이어가지고 네. 북미 정상회담. 그렇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잘 되면은 4자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도 열리겠죠. 아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에 나아가면서 상당히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네.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이름을 붙이기로 수석 협상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 또 지금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곧장 네. 북미 정상회담할 거예요. 이에 대한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